얘한테 귀 한번 봐도 내 뺏기게 생겼어. 하도 대명이래. 하나 파이팅! 누구요? 우리 시댁 아저씨 장민숙을 사랑합시다. 시댁이 아저씨. 우리 이고양이도 사랑합시다. 아, 1년만 더 살아갑시다. 아, 하와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아이고, 예. 왕국? 네, 아이고. 후진 의원의 조카뻘이에요. 우리, 제가 가운데. 하나만 해줘야지. 윤영희 의원이 워낙 사랑하시잖아요. 밖에는 더워서 못 있어. 여가 지금 아까 이제 많이 부르네. 저기 갑부 버스 한다 왔네. 못다기 현장에 어떤 안녕하세요. 문자 잘 받아요. 안녕하세요. 진짜 몰라요. 내 앞에는 다 내려가서 아, 저도 누구 올리고 뒤에 가만히 일단 강사들은 찍으려면 이쁘게 찍어줘. 일찍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부각을 만나주세요. 잠시 후 주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당원 여러분께서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주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터보 가는데. 잠시 후 민주당 전라북도당에서 주최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 사후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기는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 4주기 추모식 사회를 맡은 정읍 출신 전국 도의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4년 전 불현이 우리 곁을 떠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뿌리쳐 지은 최악의 국기문란 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온갖 트집을 잡고 파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4주기를 맞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굳은 결의를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 김대중 대통령님 4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인 대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정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다음은 당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 도의 의장단, 시장 교수님께서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도당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성혁 개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성주 개원님 함께 해주시죠. 국회의원님 올라오시죠. 단체장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철 부장님,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협회 회장이신 이명현 도지시의장님 같이 해주시죠. 헌화하시고 분향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헌화 분향을 마치신 대표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셔서 한상에 잠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장님들께서는 잠시 한상 위에 머물러 주십시오. 네, 잠시 머물러 주시고요. 네, 자리를 함께 하신 당원동 여러분과 함께 한상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위원께서는 단으로 내려오시고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당위원장이신 익산갑의 이춘석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고창바 출신의 김춘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완산갑 출신 규민덕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익산을의 전정희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를 대표하여 배승철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신치범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조계철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강영수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조형철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양용보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장영수 원내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정진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주시장 송화진 시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임정혁 완유고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강한묵 임실군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회장이신 이명현 전주시 의회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익산시 의회 김대호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춘창구의회 최영일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회 시군 의원님들과 많은 내빈을 오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업적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경 일본 부산사카에 있는 그랜파레스 호텔에서 교환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그래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번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5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년을 망명,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취업과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신군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 역시 죽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특히 지난 5년 동안 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도 언젠가는 실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같이 단결합시다. 내일의 희망을 감기가 큰 계획을 위해 협력합시다. 잠시 늦었습니다. 김한주 도지사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부당위원장을 모시고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위원장.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대중 대통령 하주기를 맞이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우리 김준일 선배님, 유성애 선배님, 김한주 전장이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 우리 김한주 도사님, 송하진 시장님, 강화문 교수님, 또 임정희 교수님, 또 우리 도의를 대표해서 배승철 도의부장님 및 많은 의원, 또 우리 이명현 전주시의장님 및 많은 시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민주당이 집회와 시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을 독려하는데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도당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래 추도식은 내일 저녁에 하주기 추도식 및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우리 도당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를 예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앙당에서 내일 5시 반에 3차 국민대회를 하기 때문에 겹쳤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앞당기고 이것을 추모집회 겸 강연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4년밖에 안 됐는데 한 40년 전에 유신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분향불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다시 4년 뒤에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 앞 광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합니다. 오늘 저도 오전에 시청 앞 광장을 들렸다가 국정조사 현장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김용평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국회사상 최초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박근혜 정부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문이었다면 정말 앞에 있는 명패라도 한번 던지고 싶다 하는 욕구를 느낄 정도. 여러분들이 많은 집회에 참석하셨겠지만 이번 국정원에 대한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선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정부를 수립하는 건데 불구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라는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합니다. 이를 지키라는 경찰이
이를 수사를 은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등에 반성하는 미시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에 어떠하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반사적 이익을 노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책임질 정치인으로서 과연 용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정당이기 때문에, 제권 내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의 불복이 닥칠 문제를 염려해서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점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좀 몸이 힘드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는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 이루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민생의 문제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무너진 후의 민생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당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김대중 대통령 4주기의 추도식 형태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4주기를 맞이해서 이 말의 뜻이 저의 가슴 속에 더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타오르는 촛불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희망을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는 소수의 투사가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켜 나가는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지켰던 그 일생에 목표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목숨 바친 이 땅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도당에서 버스를 준비해서 가능하신 분들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오늘 도착 안 하셨는데요. 제가 누구를 연사로 모실까 하다가 우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 모셨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현재의 민주당을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 60년 넘는 전통을 지킨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석 도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몇 분의 간략한 총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주 도지사님 단상으로 보십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사 관계로 약간 늦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년이 좀 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4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방금 우리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유지를 충실히 받들고 노력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평생 동안 지켜오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하는 거하고 또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그 유지를 우리 모두가 받들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4주년 이제 서로 기회를 맞이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조 도사님 감사합니다. 국회 일정과 중앙에서 투쟁이 바쁘신데요.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보안보창 출신의 김춘진 국회의원님 모시고 충무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월 18일이면 4주기입니다. 저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은 미국에 망명을 하셨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말고는 뭐든지 다 주겠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자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걸 평가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처자식은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처자식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롭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올바르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전을 제시해 줬습니다. 농업정책 하면은 이중국가제를 비롯해서 많이 앞서서 우리 국민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 IT 산업이라든지 한류라든가 또 평화통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얄타회담에서 우리도 모르게 미국과 소련과 또 영국이 한반도를 갈갑니다. 이제 남북이 서로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 한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남북이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굉장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 한민족이 천연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핵전쟁 위기에 다다랐을 때 미국 측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득하신 경험들, 또 수많은 역경에 처했을 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 이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촛불 시위일 때 그걸 결정하는 의원총회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절대로 원내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혜영 대표를 제가 의총장에서 불러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데모하다가 그냥 밟히고 끌려가고 인권유린 당했을 때 국회의원이 시민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불러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장관을 불러내서 질타하고 이런 것이 국회의원하고 일반 시민단체의 한 사람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의의는 분단해서는 안 된다. 의의와 시민운동은 우리 장애로 나가는 것은 병행해야 된다. 철저한 의의주의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저 자신도 열심히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오늘 주도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진 국회의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업 출신의 유성엽 국회의원님 모시고 질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님이 몹시도 그리워지는, 몹시도 생각나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금반지를 모아가면서 어렵게 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마는 요즘 경제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요즘 남북관계도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개성공단도 중단된 현재는 그런 상태고 금강산 관광도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그런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존재가 새삼 더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는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그 싸워갈 때는 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록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남북관계는 파탄난 상태에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지만은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 우리와 이별하신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소의 깊은 유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현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주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러한 유지를 현재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대통령님께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오늘 추모 4주년 추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엽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엽 국회의원님의 추모사 도중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 올립니다. 네, 이어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 출신이신 우리 김윤덕 국회의원님의 간략한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이 저 개인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말씀들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현 국면을 잘 막아내고 잘 풀어내고 전국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내시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대중 대통령 4주기를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면목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익산 출신의 전정희 국회의원님의 추모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가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남겨진 글에서 대통령님을 추억합니다. 이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출처를 말씀드리자면 2009년 1월 7일에 대통령께서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진보한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역사가 앞으로 발전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서울에서 그 유인물을 돌립니다. 서울역에서도 돌리고 지하철역에서도 돌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의 외면이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만 하나의 이념이기 이전에 우리의 경제 발전을 단단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그 모습들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거의 초토화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에서 우리가 대통령님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런 유지를 받들고 앞에 써 있는 대로 민주와 평화를 토대로 해서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갖게 되기를 저 역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적인 표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지만 잠시 늦게 도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잠시 헌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헌화해 주시죠. 그리고 미처 헌화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행사 말미에 별도로 헌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김대중 정신과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 쇼 KBS 지방방송 10시 20분에 연합TV하고 인터뷰를 하러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앵커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국정조사 생중계를 조금만 하고 제가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 진행 과정을 보고 11시로 넘겼다가 취소를 하자. 저의 인터뷰보다는 국정조사의 내용을 국민들이 좀 더 아는 게 좋겠다라고 나와서 비행기로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이번 일요일 방영되는 광주 MBC 대북관계 토론을 하고 차로 달려갔습니다만 우리 송화진 시장 계시는데 전주가 66만의 도시라고 이렇게 하면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주도 대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계적 대도시는 3T가 문제가 된다. 하나는 잊어먹었어요. 하나가 트래픽, 교통이 막히고, 두 번째가 트레이시, 쓰레기 문제가 크고, 또 한 가지 뭔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은 명시장이 된다 하는 시장연합회에서 연설을 기억했는데 저희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특히 김한주 전북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춘진 의원님 그리고 이준석 도당위원장님 유성엽 의원님 전정희 의원님 우리 김선주 의원님 등 또 양영두 우리 당에 오랫동안 문화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당원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30분 하셨기 때문에 지금 5시 50분 맞춰서 제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박 실장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대로 행동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금전에 제가 눈이 아파서 눈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을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효 여사님을 모시고 현충원 국립묘지에 가서 대통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대표에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마침 박기춘 총장과 네 분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 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후 민주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국민한테 보여주느냐.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해서 그 다음 수요일 아침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전원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싸우자. 그리고 국민을 직접 호소하자. 그래서 오늘까지 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죄스럽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장염이 걸려서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투쟁에는 참석 못하고 그냥 회의만 잠깐 갔다 오고 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 이명박 후보가 동교동으로 찾아와서 함께 약 1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가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햇볕 정책을 약 3, 40분에 걸쳐서 혼신의 힘을 받쳐 평화를 지키다가 20, 30년 후에 통일하자는 거지 지금 바로 통일하자는 게 아니다 라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 중간중간에 5번이나 각하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도저히 이명박 대통령은 안 되겠다. 특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우리나라의 3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 자세를 현지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파탄내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북미관계를 파탄낸 것은 부시 대통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가 그렇게 협력을 했지만 지려고 노력했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인사가 무엇입니까? 지역균형 발전 여전히 호남 인재는 공무원 사회에서 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또 예산에 창조 경제를 위해서 SOC를
예산을 촉수한다. 새만금 사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한주 지사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말로는 위원장 임명하고 다 해주겠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준석 도당위원장, 광주, 전남 우리 민주당 위원장들에게 SOC 예산을 처음에는 70% 삭감하겠다고 했다가 50% 삭감하면은 결국 우리 호남 예산이 없어지는 거다. 다른 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준석 위원장이 주도가 돼서 김한주 지사님, 광주시장님, 전남지사님 이 6분이 선명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SOC 사업도 결코 없애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작년도에 육군상관학교 출신 장성 직급자 42기 중에서 호남 출신은 역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장, 중장, 대장 나중에 참모총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당신은 호남 출신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역사에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사과를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본사에 나와서 제가 또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지금 6개월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댓글 달아서 개입했고 NLL 문건을 1급 비밀 문건을 유출해서 세분하게 활용했다고 하면은 이건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검찰에 기소했는데도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증인 논의하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조각을 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3자 회담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외국 가버렸습니다. 우리 민주당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를 하자 해서 서울 광장공항을 두고 서명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보셨죠? 김영판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국정원장 선서를 거부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입니다. 지난 14일 날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니까 겨우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동행명령을 발행해서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장관하면서 국정조사에 나가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국회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선서도 했고 진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면 왜 선서 못합니까? 왜 진술 거부합니까? 저는 이것은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NLL 문건, 새누리당 활용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셔서 몰랐다 라고 하시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 본 것은 누굽니까? 이 꼴이 됐으면은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을 만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는 삼자회담 해놓고 하자 해놓고 외국 가고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무수석을 3, 40년 직업 외교관 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은 집권한 미국 민주당 상대하는 모양이다. 몰라간 일본 민주당 상대하는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정무수석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국정원이 개입하고 국가 문건을 비밀 문건을 대선에 활용한 국정조사로 가까스로 성공시키니까 선서 거부하고 진술 거부하는 이 민주주의,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죠. 이 소통,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가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역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에 장사 잘 됩니까? 적은 농촌에 어떻습니까?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금, 세제 개편은 보십시오. 부자 감세는 그대로 둔 채 중산층과 자영업자와 봉급쟁이만 보험으로 알고 세금 올리려다가 민주당이 저항하고 국민이 저항하자 대통령께서 제법도 해라. 그 중요한 것 발표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겠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5년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공지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 하십시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 재검토를 해라. 마치 모른 척. 그렇지만 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도 보십시오. 부자하고 고소득자가 세금 내면은요, 우리 세수가 금년도에 10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도 내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 고소득자는 감세 그대로 놔두고 불쌍한 봉급쟁이만 내라고 합니까? 이렇게 민생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결단코 전주 시민과 전국 도민과 함께 반대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남북관계 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건 만나야 신뢰가 되죠. 믿죠. 마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선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3,000달러 국민소득으로 만들어주겠다. 북한이 화를 벌컥 냈어요. 그 사람들은 자존심밖에 없는,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폐기하면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노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의 신뢰가
구축되면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개성공단 실무자 회담하자, 장관급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김양근 부장은 수차례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분은 장관보다 높은 분이에요. 구태여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국정원장 같은 격이 안 맞는다. 그쪽에서도 했겠지만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됐든 6번 회담을 하면서 잘 안 되다가 지난 14일 7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은요, 맨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또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개성공단은 100만 평이 개발됐습니다. 800만 평을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성시와 개풍군의 노동자의 공급할 수 있는 것은 5, 6만 밖에 안 되니까 만약 800만 평을 개발해서 합숙소, 우리말로 하면 기숙사를 지어주면은 노동자가 부족하면 북한 한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채워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123개가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데요. 제일 애로가 뭐냐?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5만 3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면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계속 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자존심과 우리 전라도 말로 똥뺀짝밖에 없어요. 괜히 억지 쓰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밥을 굶어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겠다 하니까 북한에서 야 우리도 다 먹고 사는데 무슨 점심이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하루에 5끼를 먹는다. 술집을 먹는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우리가 술집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건 주나 했어. 그래서 두부에다가 돼지고기도 넣고 소금도 넣어가지고 국을 빡빡하게 끓여주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 빵을 라면을 초코파이를 국하고 같이 주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 한두 달 일하면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일을 하니까 되게 자기들은 잘 먹으면 엄마 생각, 동생 생각 안 나겠습니다. 빵을 몰래, 초코파이를 몰래 감춰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5만 3천 명을 어떻게 다 북한에서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라면도 우리는 생라면 좋아하니까 그냥 주라고. 고기국은 먹고 빵, 라면, 초코파이 가지고 가랍니다. 특히 초코파이 인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지원이가 타라고, 내일은 이춘석이가 타라고. 그래서 몇십 개씩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양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초코파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 학생들은 우리나라 연속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나라 연속국 영화를 보고요.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옷,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 아내도 우리 전라도 말로 우리 집사람도 이름이 선자예요. 옛날 사람들이 선자, 춘자, 영자 하던 이름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그 연속국의 주인공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일본과 중국과 구라파에만 한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또 다른 한류가 흘러서 우리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은 6.15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평화의 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의 53,000명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만은 우리 남한 한국에도 빵 공장, 초코파이 공장 전부 다 합치면 약 12만 5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세 가지를 모른다. 안철수 마음, 박근혜 창조경제, 김정은 행선지. 모른다. 제가 아는 창조경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자는 거. 만약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800만 평을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데 투자를 합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요. 북한의 노동자 30-40년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약 70-80만 개 창출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7차 개성공단 회담을 성공시켜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 라고 했는데 잘했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요즘 박지원 이제 전향했냐 그렇게 독하게 조지고 다니더니 박근혜 칭찬한다. 그런데 어제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자. 비무장지대 공헌을 하자. DMZ 공헌을 하자. 이런 거 제안한 거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잘했다. 오늘 제가 방송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개성공단에서 찾으면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달성. 우리는 돈 벌고 일자리 창출, 평화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첫째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주라. 그리고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민의 70%가 바라는 대로 검찰에서 수사하지 말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 민주주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우선 세제 개편안을 부자와 고소득자부터 세금 내게 해라.
그리고 어려운 선의를 보호해라 하면은 저는 성공합니다. 남북관계도 지난 14일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개성공단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김정은 제1위원장도 관광객을 피살시킨 그 책임에 대해서 현정은 회장한테 사과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당국자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않겠다 하고 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의해서 금강산 항목도 재개해야 된다. 또 이산가족이 지금 나이 들어서 73,00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상봉의 기회를 줘야 된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받아 적었습니다.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에게 설명하듯,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한테 먼저 설명을 했죠. 클린턴 대통령이 다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책은 미국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정책을 펴나가시면 미국 대통령이 나 클린턴은 조수석에 앉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 처음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니시아티브,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갖다 바쳐버려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하면은 결국 한반도 정책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일부 언론에서요, 자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고수가 이렇게 됐다. 북한이 꿇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가 지금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더욱 가관합니다. 마치 우리 언론들은 중국이 북한과 완전히 견원지가 원수가 돼서 절대 안 도와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이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남과 북이 똑같은 형제국가다. 그런데 북한은 접경국가이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중국이 수비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우면 미국이 우리 돕겠습니까? 북한 돕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 돕습니다. 중국이 북한 돕겠습니까? 우리 돕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힘이 있고 미국이 무서우니까 등거리처럼 보이지만 북한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훈춘과 두만강 대교를 또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역이 많으니까 또 다리를 놓는 거예요. 큰 다리를. 그래서 북한 핵은요, 아주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 6월 15일 날 18대 원내대표 때 국가 정보 최고층을 불러서 정보위에서 물었습니다. 정보위는 전부 비공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언제쯤 북한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느냐.
소형 경량화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최고 정보 책임자가 머지않아 됩니다. 제가 또 물었어요. 머지않아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외냐? 그렇습니다. 그걸 간사들한테 발표를 하라 했더니 못했어요. 정보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돼야, 국정원하고 합의돼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버렸어요. 2010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만 그 기사가 단독 스트레이트로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내외에 북한 핵이 가벼워지고 적여진다. 소형 경량화된다라고 했는데 3년 뒤란 금년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합니다.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다.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 이번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정밀화된다 하고 확인해 줬습니다. 편지를 내줬습니다. 핵은 참고로 미사일에 탑재를 해야 무서운 겁니다. 대륙간 탄도탄 ICBM이기 때문에 이게 1m 미만 약 80cm가 돼야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게는 500kg 미만이 돼야 경량화,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언론에 1000kg다 라고 났지만 저는 미국이 인정했다고 하면 500kg 정도는 됐습니다. 미국 핵은요 100kg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나라들은 대개 200kg가 되는데 200kg, 100kg가 되면은 본토까지 날아갑니다. 미국 본토. 500kg니까 일본, 미국, 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싫어합니다. 미국이 싫어합니다. 중국은 저한테도 그래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대한민국도, 일본도, 대만도 가지면 중국이 큰일이다.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불안하니까 갖겠다. 우리나라도 갖겠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세계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핵 확산. 핵 확산은 뭐냐면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았어도 북한 핵이 이란으로 가서 이란이 핵을 가졌습니다. 이런 국제적 정세로 절대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고수도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특히 언론들도 이렇게 중국을 마치 북한을 미워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도에 나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 6.15 6주년 기념식에 나오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 땡볕에서 제가 바로 그 뒷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시고 와서 갔다 오셨어요. 탈진이 돼가지고 결국 8월 18일 서거하셨지만 그해 돌아가시 2달 전에 6.15 6주년 기념식에 의사 선생님도 저도 나가시지 맙시다 라고 했지만 내가 이것이 마지막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오셔서 윌체어에서 내려시지도 못하고 육상빌딩에서 그때 김춘진 의원님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이크를 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식으로 삽시다.
행동하는 양심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좋은 신문을 보는 것도, 좋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투표날,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 투표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시다고 하면은 행동하는 양심은 담벼락을 보고 혼자 욕이라도 해라.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잘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휴가 가버리고, 대표하자 하자고 휴가 가고, 외국 가고, 대통령은 통수고금이 없는 외교관 정무수석으로 만들어 놓고 오장회담하자. 어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김한길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는데 아무 소리 않고 악수만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있을 때 제가 팩스를 북한으로 보내서 김기남 비서든 김양등 부장, 원동현 부부장 조문 사절단 보고 왔습니다. 제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무릎 꿇어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만나고 가라.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날 자정에 통일부장하고 만나서 북한 조문사절단에 하루 일정을 연기해서 이명박 대통령 만났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국장기관에 TV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셔서도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악수만 하고 손을 잡아주지 않고 쳐버렸어요. 그래서 5년간 이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품성력은 유경수 여사의 품성을 닮으셔야지 헤어스타일만 닮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여성 대통령답게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답게 큰 언니답게 북한을 품어줘야 돼요. 북한을 품어주는 것은 물론 야당의 명분을 줘야 돼요. 과거부터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한테 명분을 줬습니다. 땡볕에서 고생하니까 한없이 고생해라. 국회가 안 되면 법안 통과 안 됩니다.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김한길 대표를 빨리 만나라. 그래서 얘기해라 하는 얘기 드리고, 절대 여러분들의 세금 부자가 고위소득자가 낼 때 우리도 낼 준비를 하자.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결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성공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처럼 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기를 바라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전북 도민들의, 호남인들의 소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사실은 아닙니다. 전북대학교 총장님도 가장 명감한 휴방입니다.
제가 원체 명강을 해서 질문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사람 질문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안 하시는 것이 제가 제 보록지나게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시죠. 제가 명강을 감사합니다. 먼 길 와닿지 않으시고 오셔서 우리 귀중한 말씀해 주신 박지원님께 다시 한번 담례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밖에 웃고 계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모습을 보시고 우리 박 실장 살아있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올라오셔서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의원님들 먼저 앞장서 주시죠. 네, 우리 박재원 의원님 말씀 도중에 우리 김성주 국회의원님 도착하셨네요. 네. 네, 참석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올라오셔서 같이 헌화와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시들 아니면 운영이 안 돼. 작시들 아니면 운영이 네, 참석하신 분들의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민주당 전라북도당에서 주최한 고 김대중 대통령 사주기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뒷자리로 만나요.